자,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중등 이제 3학년 과정인데 수력 충전 스타트라고 하는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적고 개념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으로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쉬운 문제, 기본 문항 위주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력 충전 스타트로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익히는 거죠. 먼저 요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풀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 풀으면서 개념을 이제 읽어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어보고 읽어본 개념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강의 안에서도 개념을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이런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수력 충전 연산 훈련서를 가지고 앞 강의에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그 24주간 6개월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는 한 강당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좀 짧으면 20분, 좀 길면 30분, 이 정도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한 주에 3회, 주 3회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뭐 월수금을 하든 화목토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 3회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24주, 즉 6개월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한 학년의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런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강의가 대상층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중등 과정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중등의 그 수학 개념들을 익힌다. 요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미리 이제 충분히 공부를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방학 때 미리 이제 한번 보겠다. 이런 경우에 중등의 기초 과정을 처음에 이제 쌓을 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내신을 대비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내신을 대비할 때는 요 강의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연습 문제들, 응용 심화 문항들 이 포함된 문제집들을 풀면서 시험 준비를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 내용은 뭐 여기 그냥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학생이다. 그렇다면 내신 준비를 하는 문제집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제 진도보다는 조금 빠른 EBS 강의를 한번 듣고 제 강의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강의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내신을 대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랑 그 수력 충전 연산 훈련서까지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심화 문항들을 이제 해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어떤 심화 내용을 하느냐. 일단 먼저 중학교 이제 3학년 과정을 마쳤으면 중학교 2-2와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복습을 한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심화 과정을 이제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과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내신 상위권이라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킬러 문항들을 해결할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심화 과정 문제들을 중2 과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교 경시대회에서는 중학교 2학년 그 도형 파트에서 나오는 닮은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올림피아드나 경시 파트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심화 문항을 할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심화 문항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도형에 나오는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게 자주 쓰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올림피아드나 경시할 때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의 심화 과정을 미리 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등 전체를 시험을 본다. 이럴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부터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학기 과정들은 방정식 함수 뭐 이런 식으로 1학기 과정들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만 제대로 한다면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을 이해하고 2차 함수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앞에 1학년 2학년 내용들은 좀 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는 좀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나오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고 무한소수가 나와서 무한소수, 그러니까 루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이제 학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의 심화 과정으로 디딤돌 3% 이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갔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본에서 나온 경시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 러시아에서 나온 책이죠. 수학 동아리. 그 다음에 사천대학 중국에서 나온 올림피아드의 지름길. 수학 올림피아드의 지름길. 지중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올림피아드 지름길 중국. 중국. 요런 책들을 가지고, 요 책이 이 사천대학에서 나온 올림피아드 지름길 중급 요 책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과정에 대한 경시 문제를 연습하는 첫 번째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한다면 영재교육원 대비 실전편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할 때는 이게 디딤돌 3% 과정을 30분 내외로 해서 24강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36강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딤돌 3% 과정 자체가 챕터가 3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당 한 강씩 해서 총 36강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3% 강의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이제 중3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수준별 로드맵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과거나 뭐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3 과정이 1차 과정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3을 반복,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반복 학습하는, 그러니까 다른 책을 가지고 좀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기본 연습 반복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과정의 심화 과정을 하는데, 심화 과정을 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좋으냐? 심화 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심화 과정을 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좋다? 고등학교 과정, 고1 과정을 미리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 문제들 위주로 해서 기본 문제와 개념 위주로 해서 고1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심화 과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준비를 6학년 때 요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중등 올림피아드나 중등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과학도 이제 별도로 또 해야 되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형태의 기본 커리큘럼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이제 학교 내신 1등급이나 그 다음에 문과 성향의 외고나 국제고 뭐 이런 학교들을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치면 좋은데,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을 기본 과정을 초6의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이게 마무리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중3 과정을 하고 영재학교를 진학한 친구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뭘 한다고요? 중학교 2-2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반복하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만약에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됐다. 그러면 중등의 중학교 방학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거는 특히나 중3은 약 한 최소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는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친구들은 중등 심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요 친구들은 중등 심화를 하는 것보다는 중3을 4회독, 5회독 하고 고등학교, 특히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먼저 속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제 강의처럼 기본 개념 위주의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이런 것들을 함수를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조금 연습을 여러 번 복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주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중학교 때 시간이 좀 남고 이제 킬러 문항도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100점 맞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수학 만점을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의대를 가건 뭐 저기 뭐 서울대를 가건 이런 내가 목표하는 곳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심화 문항들을 조금 다루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 문제들을 반복 학습하면서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중3이 끝난 상태에서는 고1 과정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한번 이제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등의 심화 문항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요 정도도 안 되고 그냥 기본밖에 못한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요 첫 번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중등 과정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어디를 반복해 주는 게 좋으냐? 중3을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3을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반드시 중3 과정을 반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반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초등학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소수와 분수의 혼합 계산을 반복 훈련을 한 친구가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세 자리 곱셈, 세 자리 나눗셈 이런 것들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하면 밑에 거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과정을 반복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남는다면 고등 과정을 미리 한번 그래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받고 전체적인 숲을 그릴 수 있는 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 학년 그러니까 우리 애는 너무 못해서 자기 학년 거나 공부해 이러면 더 못합니다. 왜? 공부라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 배워서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 저기 뭐죠? 성문 종합 영어를 보면 명사편만 새카맣고 그 뒤에는 하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형적인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하려고 막 새카맣게 하는데 제대로 끝까지 힘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가 요렇게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들을 봐주는 이런 그러니까 2중, 3중 구조의 학습을 해주는 것이 학습 효과가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학년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커리큘럼을 짜주시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중3 과정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피아드라든가 디딤돌 3%라든가 뭐 올림피아드 지름길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뭐죠? 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